네, 50점짜리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점짜리 이거 딱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깔끔하죠. 대부분 이런 요즘은 되게 이렇게 문제 나와서 문제 1번 이렇게 나오고 뭐 다음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다 100점이 되어 있어. 100점도 써놔요 요즘. 그쵸? 막 10점, 뭐 12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은 요즘 최신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뒤에 2번 문제에서는 2번 문제를 또 보시면 이번 문제는 제가 좀 섞어놨어요. 섞어놔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근데 1번 문제에서도 분명히 내가 딱 집어서 생각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만 쓰라고 하면 봐. 기계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기계 종류에 대해서 뭘 쓸지를 생각을 해놔야겠죠. 문제에 딱 시험에 가서 기계 종류에 대해서 기계가 뭐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50점짜리 문제는 항상 1번으로 써라. 시험은 기세다. 문제 1번이 막 맨 뒤에 가 있다거나 이러면 좀 어려워요. 보는 사람도 애가 뭐 1번을 왜 먼저 안 썼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우리는 제가 계속 말했던 게 1번이 가장 먼저 쓰는 거에 기초해서 시간 배분을, 시간 관리를 해왔는데 시간 관리가 안 되잖아요. 1번이 맨 먼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좀 모르더라도 1번, 그래서 딱 정량으로 거의 한 8쪽까지는 쓰죠. 8쪽까지는 쓰니까 1번 문제를 1번 문제 쓰다가 어느 정도 모르겠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빈칸으로 놔두세요. 빈칸으로 놔두고 좀 널널하게 놔두셔야 돼요. 좀 공간이 남으면 그러려니 뭐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는데, 공간이 좁으면 또 글씨가 작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답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 싫잖아요. 채점자가 채점을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채점자가 채점을 하기 싫다는 거는 합격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겠죠. 그걸 좀 알아두시고, 왜냐면 우리는 HS는 항상 전략 과목이니까 모든 사람이 HS를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1번, 지금 50점짜리 1번 보시면 관소일표상 기계류의 부분품에 대해서 아래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지금 우리는 지금 분리체계를 어떻게 짤 거냐면, 일단 이 분리체계 대강은 짜져 있죠. 여기에 대강은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50점짜리에서는 대부분 논술하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서 또는 서론이라 쓸게요. 그리고 서론 같은 거 한쪽을 쓰셔야 돼요. 한쪽. 일반적으로 한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본문이 나오는데 본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을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번에 있는 걸 쓰자고요. 기계의 정의 및 종류, 그렇죠? 기계의 정의 및 이렇게 쓰고, 그리고 3번에 뭘 쓰자? 부분품의 분류 기준. 관소일표상
부분의 기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번에 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1 정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2번에는 종류가 들어가겠죠. 종류. 그리고 3번에는 뭐 모듈이 들어가겠죠. 모듈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상위 개념이고 뭐가 하위 개념인지를 딱딱딱 알려주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문제풀이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문제풀이니까. 이렇게. 그쵸? 이 종류에는 또 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른다 이거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기계, 그쵸? 기계 뭐라고 배웠어요? 가장 주기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기적이나 호의 용어, 84류 기계에서 생각을 하거나 호의 용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복합기계, 뭐? 다기능 기계. 있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1점이니까 그 다음에 1 가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2 가로로 가겠죠? 뭐 그 다음에 기능 단위 기계. 그리고 30초의 문제니까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부속기기. 4는 뭐 기타 기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 뭐 있을까요? 84류에 운송용 기계도 될 수 있죠. 뭐 적하 양양, 뭐 적하, 뭐 양하 이런 취급, 그쵸? 뭐 이런 기계들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타에다가 뭐라도 적어. 뭐 운송, 적하, 권양 등. 그리고 또 뭐 실험이나 뭐 측정 용 기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딴 거예요. 그쵸? 그리고 관수일표상 부분품의 분류 기준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지금 범용성 부분품 나왔죠? 16부상 부분품의 분류 기준. 16부상 부분품의 분류 기준 하면 뭐 딱 나오는 거 있죠? 분류 기준 주기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7류 자동차 부분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 2, 3 해가지고 여기다 뭐 범용성 부분품, 그렇죠? 그리고 16부 부분품, 그 다음에 뭐 87류의 부분품. 이거를 어디다 적을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머릿속에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근데 적어놓지 않으면 글이 산으로 가니까 어디다 적어놔야 돼. 이거는 나중에 실제 문제풀이 나가는데 적어놔야 돼. 내가 문제집 가져갈 수 없잖아요. 어디다 적을 거예요? 시험지에다 적어야 돼요. 시험지에다 적으셔야지. 앞에 답안지 앞에 이런 거 쓰는 데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해서 쓰면 언제 또 왔다 갔다 보다가 또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거를 간략하게 문제지에다가 써 놓으셔야 해요. 너무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고 있어서 지금 막 한숨 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생각 못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이건 문제에다가 무조건 쓰셔야 돼요. 내가 이걸 쓸 거야. 이걸 쓰지 않잖아요. 100% 놓치는 부분 생깁니다. 100% 글이 산으로 갑니다. 100%야 100%. 이거 쓰지 않고 딱 이거에 맞춰서 쓴 사람들은 천재예요. 그럼 관세사 하지 말으셔야 돼요. 난 이거 없어도 이거 짜임에 맞춰서 글 쓸 수 있어. 관세사 하지 마시고 다른 걸 알아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더 큰 일을 하실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정도는 생각을 하셔서 답안지에 쓰셔야 한다. 답안지에 쓰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서를 보시면 서에다가 일반적으로 뭘 쓸까요? 그러면 한쪽이나 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16부 기계룸 16부냐 16부 그쵸? 16부에 대해서 쓰자. 16부 그쵸? 16부 그리고
기계의 뭐 총설, 뭐 일반적인 내용을 쓰자. 일반적인 내용이란 뭘까요? 요즘 오늘날 기계는 없어서는 안 될 물품으로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거를 받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뭐 전기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일반적으로 뭐 전기 에너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나 어떤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내용을 쓸 수도 있고, 16부에 대해서도 건드려 줘야 돼요. 16부 뭐 84류와 85류 두 개의 류밖에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계,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 되었다. 그래서 비록 류는 작고 하지만 가장 관세율표상 가장 중요한 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84류, 85류에는 주 규정에 따라 무기, 운동 및 지금 두 번째 문단 보고 있는 거예요. 16부 총설에 따르면 해당 부는 규정, 그렇죠, 주 규정에 따라 무기, 운동, 용구, 완구의 특성을 갖는 기기 등 몇몇의 기계를 제외한 모든 기계와 전기 기계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84류에는 비전기적 기기, 85류에는 전기적 기기. 그래서 84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적 큰 기계고 85류는 비교적 작은 전기로 운영이 되는, 전기로 작동이 되는 기계가 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자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또 이제 아울러 일반적으로 이후의 물품의 재료에는 이 물품은 재료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계도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비금속으로 된 기계가 있을 거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그렇지만 재질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뭐 비금속이나 플라스틱, 이러한 뭐 나무로 된 뭐 이런 램프 그런 것들도 있죠. 아니, 나무를 램프 말고 램프는 94류로 가니까 나무로 된 뭐 빔 프로젝트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요즘 많이 있습니다. 좀 되게 이러한 뭐 SNS의 감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제품들 되게 많은데 나무로 되어 있네 해서 나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용도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재료에 무관하게 물품의 기능, 산업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되게 그냥 장하게 내 그 16부의 문제에 맞게 써주시면 돼요. 이런 거에 대해 우리는 되게, 저는 이런 거 고민하기 싫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16부에 대해서 싹 썼어요. 그냥 오늘날 뭐 이런 것들 생각하기 싫어. 나는 정형 짜여진 게 좋아. 이런 것도 생각하기 싫어. 오늘날 뭐 기계는 뭐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고 막 이런 거 싫어. 나는 16부는 84류와 85류가 있는데 84류는 류가 몇 개고 85류는 류가 몇 개다. 일반적으로 84류는 비전기식 기계가 분류가 되는데 뭐 이런 거 84류에는 대부분 뭐 공작 기계, 뭐 이런 반도체, 뭐 제조용 기계 이런 것들이 분류된다. 85류에는 전기식으로 작성이 되는 기계들이 분류가 되며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게 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고민을 할 여지가 없거든. 16부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16부에 쫙 써버리면 되니까. 나만의 딱 그런 게 있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관세 평가 하실 때도 일본 문제 서에다가 대부분 뭐 쓰세요? PEPP 쓰시잖아요. PEPP. 과세 가격이란. 그렇죠.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상식선에서 작성하는 거지, 진짜 막 호해설, 막 총설,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거나 이런 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계의 정의, 바로 나와야죠. 이제 기계의 정의 및 종류해놓고 1, 딱 해서 이게 정의.
기계란 있죠? 16부 규정에 있죠? 부주 규정에 주기종 5호에 따르면 이 부에서 기계란 84류나 85류에 열거된 각종 뭐 기장설이 분류된다. 기장설 뭐예요? 기계류, 기기, 장비, 그쵸? 그리고 장치, 그리고 설비. 이 순서는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장설 했고 3, 2, 1 해서 기계류, 기기, 장비, 장치, 설비 이렇게 외우자고요. 기장설로. 그쵸? 이거를 말한다 라고 해서 정의가 끝났습니다. 2번에 뭐 그럼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해야겠다. 종류. 근데 우리는 복합기계, 다기능기계, 기능단위기계까지만 배웠잖아요. 그쵸?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풀이로 이것도 배우자.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 총설에 나와 있어요. 총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총설에 나온 것들은 뭐다?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복합 다기능 기계와 기능단위 기계는 주기적으로 있으니까 똑같이 써야 된다. 근데 부속 기계와 기타 기계들은 똑같이 쓸 필요 있다 없다. 똑같이 써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부상 기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된다. 그래서 복합기계, 다기능기계, 복합기계 다기능기계 16부 주규정 3호에 나와 있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만드는 거 뭐예요? 복합기계죠. 복합기계. 그러면 그거 두 가지 기계가 하나를 만들어져서 완전한 하나의 기계가 됐어. 그럼 이거는 하나의 주된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주된 용도로 분류를 해라 라는 거죠. 복합기계. 다기능 기계는 뭐예요? 하나의 기계인데 주 기능과 보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분류해라? 주 기능으로 분류를 해라. 어렵지 않죠?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복합해놨다. 다기능 기계다. 생각을 해보세요. 복합 기계는 뭘까? 어떤 기계와 어떤 기계 두 개의 기능을 딱 합쳐놨을 때 하나의 기계가 되니까 복합된 기계니까 복합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 기능이나 선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의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한마디로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해라 라는 거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근데 보시면 이것도 이거에만 5점 정도가 배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5점에서 7점 정도가 배점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제가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 예시는 저희가 이론 강의할 때 제 거는 이론이랑 심화랑 너무 심화가 깊게 들어가는 걸 저는 좀 지양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론과 심화를 좀 콜라보해서 같이 만들었었죠.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제가 알려드린 예시예요. 그래서 그런 예시도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다. 그쵸? 그리고 기능단위 기계 하나로는 어떠한 기능을 하지 못해. 근데 이것들 어떤 울타리 안에서 프레임이 있어. 어떤 하우징이 있는데 그 하우징 안에서 어떤 이런 만약에 공간이 있다고 할게요. 공간이 있다. 이건 스페이스야. 뭐 한 10평 정도 되는 스페이스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 안에 내가 여기 맨 끝에는 PC를 갖다 놓을 거야. 자동자료 처리 기기를 갖다 놓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라인을 두 개 그어서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뭐 작물 같은 걸 심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 제어반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 전선들이 딱 밑에 깔려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 이 스페이스 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이 PC가 이 센서로 신호를 줘. 그럼 얘네들이 막 물을 뿌려.
그러면 어떠한 뭐 스프링클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기계잖아요. 다 따로따로 분류를 해야 될 텐데, 이거를 하나 합쳐놨을 때 84류에 84245에 스프링, 쿨러 이런 역할, 관계 시스템 저 물을 뭔가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능 단위 기기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기능 단위 기계들을 이 해당 농도가 분류되어 있는 호로 분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알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하나의 기계가 읽어볼게요. 16부 주규정 제4호에 따르면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 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쵸, 각종 개별 기기로 구성되어 있죠. 이들이 제84류나 85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 84245에 이런 스프링클러, 이런 뭐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뭐 분사용, 살포용 이런 기계들이 분류가 되는데,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거일 때 이 엄청나게 큰 플랜트 사업, 플랜트 장치라고 하죠. 이런 시스템들도 어디로 분류할 수 있다? 84류나 85류에 특혜되어 있는 호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이 하나로 합쳤을 때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밑에 제가 이 관계 수료에 대한 예시를 들어놓고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딱딱 5점씩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부속기기를 볼게요. 총설 16부 총설에 따르면 부속기기는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기기로서 보통 압력계, 그러니까 주기기에 부속되어 있어서 이 주기기가 어떻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부속된 기기 정도로만 딱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 배관 같은 게 있어. 거기에는 엄청나게 압력이 센 가스들이 왔다 갔다 해. 그게 딱 하나의 어떤 이것처럼 플랜트가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런 뭐 운송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딱 이렇게 막 관이 연결되어 있고 PC로 유량이나 압력 같은 걸 조절할 수가 있어. 군데군데를. 그럼 여기 군데군데 조절할 수 있는 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압력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부속기기로 본다. 그런 것들. 부속기기. 압력계, 온도계, 액면계나 기타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말한다. 그렇죠? 부속기기는 뭐다? 측정용, 검사용 기기. 부속기기는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기계가 분류되는 곳으로 같이 분류하겠다. 기능 단위 기계랑 똑같죠. 그렇죠? 즉 부속기기가 하나의 특정한 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조절하도록 설계된 경우에 한하여 주기계와 함께 분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압력계 다 이런 측정, 검사기기는 어디? 90류에 분류가 되어 있겠죠. 왜냐면 90류가 측정용, 검사용 이런 정밀기기들이 분류가 되는 호니까 90류에 많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기타 기계 보시면, 기타 기계로는 이동식 기계류, 실험실용 기계를 분류할 수 있다. 이동식 기계는 뭐가 있다? 자주식 기계와 기타 이동식 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주식 기계는 84류의 권양용, 적하용, 취급용, 굴착용 기계가 분류가 되며, 기타 이동식 기기로는 17부, 그쵸? 운송수단이 분류되는 호죠. 그것들도 큰 의미에서 보면 다 기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로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실용 기계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 기기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90235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어디로 분류한다? 16부에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속기기와 이런 기타 기기들은 다 16부 어디?
총설에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읽어보면 알 것 같잖아요. 그쵸? 뭐 운송용 기기, 실험실용 기기가 있고, 부속 기기는 주 기계를 검사, 측정해주는 기기다 정도. 그리고 모듈 3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모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50점짜리는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한 번에 나갈게요. 한 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보면 정의를 먼저 보시면 이 모듈도 이것도 총설해 봐야 돼요. 총설. 50점짜리 문제니까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짜리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문제 없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험 출제 경향도 시험짜리 문제는 되게 주규정 안에서 거의 다 끝나요. 뭐 들어가 있자 총설 후에 용어 조금 나오고. 근데 50점짜리는 진짜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제 모듈 같은 경우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듈 정의를 보시면 표준화한 하나의 조립 부품의 단위를 말한다. 모듈이란. 그러니까 뭐예요? 그 PCB를 생각하시면 돼요. PCB. 이런 PCB가 있으면 여기 막 반도체들 막 꽂혀 있잖아요. 왜? 인쇄 회로에 따라서 막 꽂혀 있잖아요. 인쇄 회로에 따라서 꽂혀져 있는 이런 것들을 뭘로 본다? 모듈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모듈은 기계 및 전자산업에서 덩어리 부품을 총칭하여 부르는 용어다. 여러 개의 부품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반제품이다. 그래서 뭐다? 완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거죠. 지금 분류 방법은 16부 주제 2호에 따라서 분류해야 됩니다. 여기도 1번에서 정의 나오고 2번에서 분류 방법 이렇게 다 알아두셔야겠죠. 다 뭐 위의 내용은 다 이제 좀 그냥 겉핥기식 내용이고요. 뭐 모듈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복합 부품의 직접 회로, 그쵸? 이런 게 아닌, 동시에 그 밖에 고유한 기능도 가진 것이 아닌 특정의 전자 메모리 모듈인데 이게 어떻게 분류하냐? 16부 주규정 제2호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16부 부분품에, 그러니까 아까 반제품이라 했잖아요. 반제품은 부분품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 이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듈 나왔죠. 모듈 3번에서 모듈이었어. 여기에 정의 나오고 2번에 정의 나오는데, 이 정의에서 뭐라 했어? 우리는 얘는 반제품이라고 그랬어. 얘는 반제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반제품이니까 16부에 분류가 될 텐데, 16부 우리 반제품 또는 뭐 부분품의 분류 규정에 대해서 맞춰보자고. 왜냐면 이거랑 비슷할 거니까. A 보시면 전용 주로 사용되어서 뭐 자동 자료 처리 기계와 전용 주로 사용해서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모듈은 어디에 분류해? 전용 부분품을 모아서 8471호의 전용 부분품은 어디로 분류합니까? 8473호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8473호로 분류한다. 근데 자동 자료 처리 기기가 아닌 기타 기기에 전용 주로 사용이 돼. 그러면 그 해당 기계류의 부품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어디로 분류해요? 해당 기계류와 함께 분류합니다. 그쵸? 그 해당 대부분의 근데 84류는 집단 분류를 해서 부분품들이 전용 주로 사용되는 전주되는, 그쵸? 전용 주로 사용되는 전주되는 부분품들이 분류가 되는 집단 분류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단 분류호로 분류가 되고, 그렇게 또 분류가 안 된다. 어떠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 아니라
여러 기계에 전용되는 모듈이다 이러면 8, 4, 7 이거는 왜 이거는 85류로 가냐면 일반적으로 전기가 있어야지 사용되는 물품이니까. 그래서 8, 5, 4, 8에 8, 5, 4, 8, 5에 들어가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호의 용어에 기타 다른 후에 분류되지 않는 부분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품으로 분류가 될 수 없다. 주 용도를 결정할 수 없다. 전용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없다. 전용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모듈이 아니라 여러 물품에, 여러 전자기기에나 그런 곳에 사용이 되는 모듈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듈 이런 것들만 딱 모듈 해서 이거 딱 10점짜리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모듈 같은 거는 딱 하나 A4용지에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그 연습장에다가 하나 찢어가지고 10점짜리로 딱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런 것들은 정말 편하죠. 왜냐면 50점짜리 문제를 내도 이런 모듈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섞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딱 모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불편히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올 거니까 우리는 그냥 모듈에 대해서 하나를 딱 만들어 놓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부분품까지 이어서 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이건 다 이제 지워버려. 그럼 우리는 이제 관설표상 부분품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범용성 부분품, 16부 부분품, 87류의 부분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범용성 부분품 우리 여기다 뭐 쓸 거예요? 1. 의의 처음에 씁시다. 2. 그리고 범용성 부분품의 분류 기준. 의 안 써도 되고, 여기다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많이 썼어요? 항상 정의 많이 썼죠. 정의 쓰십시다. 정의. 범용성 부분품이란 주로 조립이나 설치 등의 과정에서 물품을 단순히 고정하거나 연결하는 물품이죠. 범용성 부분품 뜻이 뭐였어요? 여러 기계들에 다 사용이 되는 물품들. 그래서 범용성 부분품은 어떠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범용성 부분품이라는 특계되어 있는 세번들이 다 각 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15부예요. 또는 39류 플라스틱이에요.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범용성 부분품은 어디에 특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품의 부분품이 아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고정하거나 연결하는 부분품으로서 제15부의 금속 및 비금속으로 만든 것과 39류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관세율표상 범용성 부분품은 단순 부품은 재질별로 분류하고, 그쵸? 재질별로 분류하고 가공도가 있는 기계의 부품은 84류에 분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용성 부분품. 관련 규정 보시면 15부 주규정 제2호에 있습니다. 그쵸? 이거 가장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10점짜리 문제로도 많이 나왔어요. 15부 주규정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 관수표 전체에 통용되는 주규정이다. 제10 보시면 이런 부분품이란 다음에 항목이 것을 말한다. 과목 제7307, 제7312, 제7315, 제7317, 제7318 호의 물품과 73 왜 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만들어놨을까요? 73류는 철강이니까. 또 다른 알루미늄, 니켈, 아연, 납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도 있겠죠. 7307은 뭐였어? 관연결구류. 그러면 철강이 아닌 다른 비금속으로 만든 관연결구류가 있겠죠. 7312 뭐예요? 케이블, 7305, 7315 체인, 7317 못 압정 이런 것들이죠. 7318 볼트와 너트 이런 것들 철강이 아닌 다른 류의 75류의 니켈, 그 76류의 알루미늄 이러한 80류의 기타 다른 비금속의 물품들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73류가 아닌 73와 15부의
기타 다른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생각났어요. 그리고 남옥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91145. 왜? 시계용 스프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스프링에 다르게 시계용 스프링은 되게 정밀한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따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1류에. 그리고 다목에 83015, 83025, 83085, 83105의 물품과 83065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그쵸? 근데 83류는 우리가 이런 비금속으로 만든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83호에 이런 비금속으로 만든 제품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는 뭐다? 범용성 부분품이다 라고 가나 다의 분류 기준을 여기다가 가나 다의 범용성 부분품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밑에는 범용성 부분품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우선 분류하냐,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쵸? 분류 기준은. 그러면 보시면 제73류부터 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82류까지의 부분품에는 과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73류와 76류, 78류, 82류 왜 이렇게 뛰어나는지 알 수 있겠죠? 77류가 지금 없는, 유보되어 있는 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냥 제73류부터 82류까지 해놓고 가려놓고 77류 제외라고 해놓는 게 가장 편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범용성, 왜,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용성 부분품은 어떤 지금 비금속류의, 비금속 15부의 부분품이 아니라 뭐다? 부분품이면 반제품이죠. 부분품이 아니라 뭐다? 특계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미 특계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부분품을 보면 또 부분품 세번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15부엔 부분품 세번이 또 따로 있을 겁니다. 아니면 완제품이랑 부분품이랑 같이 분류하든가. 근데 범용성 부분품은 특계되어 있는 세번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품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류 규정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메일이 와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보면 범용성 부분품은 특계되어 있는 세번이 있어요. 15부를 보시면 완제품에 부분품도 같이 포함한 호가 되게 많거나, 또 따로 아니면 부분품 세번을 만들어 놓은 세번도 있어요. 근데 범용성 부분품은 위에 가나 다처럼 딱딱딱 있고 73류 이런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비금속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요. 범용성 부분품의 세번을. 그러니까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따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규정과 제83류 주제 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82류나 83류의 물품은 72류부터 76류와 78류부터 81류까지 해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과 83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여, 이건 뭐냐면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고는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범용성 부품을 제외하고는 82류와 83류 뭐예요? 비금속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비금속으로 만든 제품. 이 비금속으로 만든 제품은 73류부터 76, 78부터 81. 그렇죠? 81까지 해서 제외한다. 뭘 더 우선한다? 82, 83. 얘는 제품이니까 이 제품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가지 않고 여기에 간다. 여기 수공구. 수공구나 칼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니까요.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분류하지 않고 82류나 83류에 특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도 분류될 수 있고 여기도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이 제품에 분류한다. 통칙 3이랑 비슷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이미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인데 이거는 지금 주기적이 있으니까 통칙 1호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 15부 주기정 제2호를 아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16부 기계류의 부분품 이걸 보면 또 이제 나오겠죠?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을 보시면 이거 우리는 뭐 부분품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뭐였어요? 처음에 뭐 특계된 세번으로 간다.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간다?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호로 간다. 어디 이게 뭔데? 전형 주로 사용되는 호니까. 세 번째는 어디로 간다? 8478이나 8548로 간다 라는 거였죠. 이런 의미였죠.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8487이죠. 8487 8487 이리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이 16부 주기정 2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규정 써 주시고요. 이제 87류 주기정은 이것도 총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87류 자동차의 부품에 분류해놓고 1번 뭐 87류 그쵸? 87류에 분류되는 자동차의 분류품. 2번 84류에 분류되는 자동차의 부품품. 3번 뭐 85류에 분류되는 자동차의 분류품. 4번 뭐 이렇게 해서 15부에 분류되는 자동차의 분류품. 비금속으로 만드는 그쵸? 15부에 분류되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정말 땡큐인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프레임이 있겠죠. 차체 프레임이 있겠지. 그럼 그것도 당연히 부품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15부에 들어가겠어. 조명, 라이트 있겠죠. 그런 것들 85부에 분류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베어링, 그렇죠? 뭐 제동기기 이런 것들은 84부에 분류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87에 분류하면 자동차만 있는 거, 뭐 핸들, 뭐 브레이크, 클러치 이런 것들은 87류에 분류가 되겠습니다. 딱 자동차 기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분류가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87류에 분류되는 자동차의 분류품 8708호에 분류가 됩니다. 동력 전달 장치, 그렇죠? 변속기, 기어 이런 거죠, 그렇죠? 맞물려서 휘발유로 또는 디젤로 타서 연소되는 그 힘을 어디로? 엔진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들이죠. 이러한 뭐 연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들, 변속기와 클러치 이런 것들이 있고, 조향 자치 방향을 바꾸는 거, 그렇죠? 핸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현가장치 뭐예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쇼크 업쇼버, 서스펜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동장치는 당연히 브레이크가 있겠고, 배기장치는 연기가 나갈 수 있는, 배출될 수 있는 장치, 머플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안전장치는 안전벨트, 에어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좀 특별하게 생긴, 자동차에 특별하게 생긴 물품들은 8708호에 분류가 되고, 84호에 분류되는 물품들, 엔진 있겠죠. 가장 중요한 엔진. 자동차에 형상을 하고 있는데 엔진이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총칙 2호로 불완전 미완성 물품으로 또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한번 딱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엔진 있고, 동력 전달 장치, 뭐 기어, 프랭크 샤프트 이런 것들이 8483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가 뭐예요? 공기를 조화시켜주는 장치, 뭐 에어 컨디셔너나 뭐 난방기나, 그쵸? 이런 것들이 공조장치입니다. 차량용 에어컨 8415호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류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품품, 축전지, 그렇죠? 배터리 있어야 되죠.
충전식 배터리죠. 그런 거는 충전식 배터리, 각종 램프,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다. 15부에 분류되는 것들은 당연히 범용성 부품도 있겠죠. 자동차도. 그래서 그리고 뭐 자물쇠, 부착구, 번호판, 그쵸, 이런 것들 8310의 판, 그쵸, 범용성 부품이었죠. 이것도 범용성 부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타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도 뭐 고무, 타이어, 이런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당연히 있겠죠. 안전 유리도 있겠고,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속도계 이런 것들 90류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서 뭐 의자도 당연히 94류 있겠고요. 이렇게 부품으로 보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이렇게 항목들이 한번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경험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한번 해보시면 아, 나중에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꼭 반드시 문제를 풀기 전에 제 지금 문제 풀이를 듣기 전에 한번 써보세요. 혼자서는 이런 거 쓸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진짜 배우셔야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술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논술학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결이 나오겠죠. 그렇죠? 결에는 내가 여기서 더 하지 못한 얘기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결은 서론보다 더 점수가 적어요. 1점에서 2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요. 서랑 결이랑 해서 대부분 5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서가 대부분 3점 정도 가져가고 결이 대부분 2점 정도 가져간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더 못한 얘기가 뭐 있어요? 기계는 기계인데 얘기 못한 게 이게 90류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주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90류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고 가면 된다. 그리고 부분품이 아닌 일반적인 16부, 84류, 85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뭐 84, 865 이런 부분품, 84, 71호 부분품 분류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시고 가면 결에서 충분히 2점 정도를 얻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마지막 50점짜리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